천일문 완성 6번째 강의 챕터 6 분사구문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그랬듯이 우리 복습할 텐데, 자, 복습 단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복습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뭘 배워왔는지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자, 우리가 누적된 복습 늘 강조하지만 누적된 복습이 이루어져야 돼. 자, 우리 지난 사과부터 준동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의 활용이라고 했어. 즉 동사를 이용해서 자, 다른 품사, 즉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준동사였죠. 자, 준동사의 종류에는 첫 번째로 자, 동명사, 즉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동명사가 있었죠. 해석은 어떻게 했다? 뭐뭐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5과에서는 이 동명사와 관련된 관용적 표현도 우리가 익히고 왔습니다. There is no ing, have difficulty ing, 그치? cannot help ing. 자, 기타 이러한 관용적 표현을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자, 부정사에 대해서 살폈는데, 자, 부정사는 생김새는 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죠. 자, 이 to 부정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름 바꾼 게 동, 명형, 부사였어.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또는 형용사로, 부사로 전환한 것을 우리는 부정사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었죠. 자, 명사로 쓰였을 때는 마찬가지로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을 거고, 자, 그리고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명사 앞에서 이렇게 쓰여가지고 뭐뭐 할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과에서 부사의 역할을 배웠었는데 뜻이 많았어.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뭐뭐 하기 위해서였죠. 자, 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우리 in order to 또는 so as to 부정사 이렇게 해도 뭐뭐 하기 위해서였어. 자, 그리고 부사로 쓰였을 때 자,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해서였죠. 뭐뭐 해서 슬프다, 기쁘다, 빡친다 이렇게 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가치 판단. 우리는 참 부주의하다. 너 참 어리석구나. 현명하구나. 이런 어떤 가치 판단 다음에 투부정사하면 그 판단의 근거로서 뭐뭐 하다니 이렇게 해석을 했었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자, 우리가 grow up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했니? 자라서 결국 뭐뭐 하다. 결과적 쓰임으로 우리가 쓰일 수가 있다고 배웠었고요. 자, 기타 여기서 배웠던 표현이 only to 부정사 혹시 기억나니? only to 부정사 중요했었죠? 하지만 결국 뭐뭐 하다라는 의미였고, 이와 같이 배웠었던 게 never to 부정사. 자, 어떤 문장이 나오고 never to 부정사 하면 결코 뭐뭐 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 투부정사가 이렇게 이어져서 뒤에 문장이 왔을 때 자, 이 앞에 투부정사 처리 방법. 자, 첫 번째는 우리 뭐뭐 하기 위해서였는데 자, 뒤에 뭐 will, may, can, would, might 이런 조동사가 나왔을 때는 조건의 의미로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했었네요. 자, 기타 우리 투부정사의 관용적 표현으로 투 용법 배웠었죠. 너무 A에서 동사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enough to 동사하면 이거는 A 하다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so A as to 동사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A에서 동사하다. 너무 A에서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줬던 게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기타 또 준동사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 분사가 있었죠. 분사는 이름 바꾼 게 동형사였고, 즉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현재 분사 ing랑 과거 분사 pp로 각각 해석은 ing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그리고 과거 분사는 뭐뭐 된,
뭐뭐 진, 뭐뭐 받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었다. 자, 지난 사과와 오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6과 분사 구문 편 들어가서 2시간에 걸쳐서 할게요. 자, 한 번에 할까 하다가 조금 중요한 과라서 자, 2개 파트로 나눠서 짧지만 조금 임팩트 있고 좀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 자,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꾼 이름이 뭐였었냐면 동부사였어. 우리만의 용어로 기억하자고. 그러니까 동사를 부사로 바꿔가지고 문장을 수식해주는, 즉 부사절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분사 구문이었어. 그럼 형태는 자, 3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ing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 컴마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올 수 있었고, 물론 과거 분사 pp로 시작할 수도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자, 문장이 먼저 오고 뒤에 분사 구문이 이어지는 형태,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 컴마를 찍고 삽입되어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분사 구문이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지? 이러한 형태를 띈 거를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역할은 뭐냐? 자, 여기 나온 이러한 분사 구문이 각각 문장을 수식해주는 그런 부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바꿔서 동부사라고 했던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분사 구문이 포함된 문장을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예전에 뭐 기초 문법 배울 때는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연습 또는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바꾸는 연습을 하죠. 자, 근데 그게 실전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죠. 우리가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데. 그치? 자, 그것은 기초 문법을 배울 때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은 뭐냐? 얘를 1동작, 얘를 2동작 이렇게 이해해주면 쉬워. 뭔 말이냐? 이것도 어쨌든 동작이고 이것도 어쨌든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동작의 주체는 누구야? 생략되었다라는 것은 얘랑 같다라는 거죠. 그치? 여기 주어가 생략돼 버린 거죠. 그래서 주어가 뭐뭐 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그러므로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했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 그게 뭐 시간이다, 조건이다, 양보다, 뭐 부대 상황이다 이런 거를 절대로 실전에서는 쓸모가 없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자, 다시 뭐 이게 시간이다, 조건이다, 양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분사 구문 문장을 맞닥뜨렸을 때 그냥 어순 그대로 이거 했다, 그리고 또는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주어가 동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1동작, 이걸 2동작이라고 하면 주어가 동사한다, 그리고 주어는 또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거야. 세 번째 경우에서도 이게 1동작, 이게 2동작. 그러면 주어는 동사한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우리가 실전에서 분사 구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문법적인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여기 주절의 주어가 분사 구문의 주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자,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해서 분사 구문 포함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는 78쪽 299번부터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씩 격파해 보겠습니다. 자, 299번. 자, 봐봐. ing로 시작했어. 그치?
ing로 시작하면 동명사일 수도 있죠. 자, 근데 동명사가 아닌 게 뒤에 컴마가 나오고 새로운 주어, 동사, 딱 분사구문 형태잖아. 그치? 이렇게 된 거야. 기호화하면. 그럼 아까 이거 해석 어떻게 했다? 주어는 뭐뭐 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주어는 동사한다. 됐니? 그럼 여기서 분사구문에 생략된 주어는 뭐가 되겠니? hot water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럼 뜨거운 물은 melting fat, 지방을 녹이고, 그리고 softening other food particle, 다른 그런 음식 입자들을 부드럽게 해준다. 알겠죠? 자, softening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soft에다가 EL을 붙여서 동사를 만들어준 거죠. 다시 봐봐. 뜨거운 물은 지방을 녹여주고, 그리고 다른 음식 입자들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뜨거운 물은 makes it easier,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 3과에선가 하고 왔던 거죠. 가목적어. 자, 그럼 뜨거운 물은 뭘 쉽게 만들어주냐면 for detergent, 세제가 이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조죠. 세제가 penetrate them, 그것에 침투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줘. 그럼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뭐냐?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이 지방하고 음식 입자를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파악돼서 자, 뜨거운 물은 지방을 녹여주고 다른 음식 입자들을 부드럽게 해줘. 그리고 그래서 뜨거운 물은 쉽게 만들어준다. 그러한 세제가 그러한 음식 지방과 음식 입자에 침투하는 것을. 됐죠? 세제가 어떻게 설거지를 할 때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설명해준 그런 설명글이네요. 됐니? 자, 단어도 알아두세요. softening, 여기서 soften 하면 부드럽게 하다, melt, 녹이다, penetrate 하면 침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우리 가목적어 구문도 다시 나왔으니까 복습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300번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의 형태야. ing로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컴마, 주어, 동사 이렇게 이루어졌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성들은 playing a major role, 주요한 역할을 해요. 어디에서? In the economic life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그러한 경제적인 삶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성들은 currently 하면 현재, 여성들은 현재 메이크업 차지합니다. 미국의 그러한 노동력의 46%를 차지한다. 알겠지? 문장 어렵지 않죠? 다시, 여성들은 경제적인 삶에서 주요한 역할들을 하고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의 여성들은 현재 미국 노동력의 46%만큼이나 차지한다. 됐죠? 자, 메이크업이란 단어, 차지하다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occupy 라는 동사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미국에서 그만큼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치? 자, 우리 내용 파악에 집중을 하고, 자, 그 다음에 301번, 302번 조금 더 긴 문장 가보자. 자, 301번. A new metaphor. metaphor는 이제 비유라는 뜻이죠. 비유. 자, 새로운 비유는 initially makes people reflect on its meaning. 자, reflect on이라는 단어 우리 1과에선가 시험 낸 적 있었죠. 자, reflect on, dwell on 하면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make가 무슨 동사니?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자, 그러면 새로운 그러한 비유 표현은 은유죠, 은유. 자, 새로운 은유 표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유 표현, 비교 표현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도록 만든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문장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 세미콜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뭐 however의 의미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 내용을 봐보면. 자, 하지만
losing its novelty later by gaining popularity, it will give birth to similar types of metaphorical expressions. 자, 구조부터 봐보면 ing, 주어, 동사 이렇게 이루어졌죠. 자, 새로운 은유 표현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삶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도록 만들어. 하지만 그 비은유의 새로움을 잃어버려. 뭐 함으로써? By gaining popularity, 인기를 얻음으로써 새로움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 비유 표현들은 will give birth to similar types of 비슷한 종류의 그러한 비유 표현들을 give birth to 초래하게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은유 표현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재밌는 표현이네 라고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표현이 인기를 얻으면 그 비유 표현이 새로움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은유는 다른 종류의 비슷한 그러한 비유 표현들을 초래하게 된다. 삶은 마라톤이다. 너무 식상해져. 그럼 삶은 뭐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롤러코스터다. 이렇게 다른 비슷한 종류의 은유 표현을 만들어준다라는 내용이야. 이해됐죠? 자, 302번 가보겠습니다. 자, 302번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ing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컴마, 주어, 동사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구조는 이해됐죠? 지금 다 네 문장 연속 분사구문의 첫 번째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분사구문 다음에 뒤에 문장이 이어지는 거. 자, 그러면 여기는 employing이 아니라 being employed니까 뭐 being을 생략할 수도 있거든. 수동이야, 수동. 그럼 고용한 게 아니라 고용된 거야. 그럼 being employed on a less secure footing. footing 하면 입지라고 적어둘까? 보다 덜 안정적인 입지에 고용이 되고 그리고 receiving lower grant. 분사구문이 두 개, n으로 이어지는 거네. 보다 덜 안정적인 입지에 고용이 되고 더 낮은 grant를 받아. grant는 뭐냐? 보조금이야. 더 낮은 보조금을 받아. 누구보다? than their male colleague. 그들의 남성 동료들보다 더 낮은 보조금을 받아. 그래서 그리고 여자들. 근데 어떤 여성들이냐면 in the field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과학과 공학과 그러한 기술 분야의 여성들은 often face discrimination. 종종 직면하게 됩니다. 뭐에? 차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글이었어? 과학 분야, 엔지니어 분야, 그런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여성들이 겪는 그러한 차별에 대한 내용이었겠네요. 알겠죠? 보다 덜 안정적인 입지에 고용이 돼.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아니라 뭐 비정규직에 고용이 돼. 그리고 그러한 연구 보조금을 덜 받아. 그리고 차별도 직면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302번 이렇게 마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03번 가볼게요. 자, 303번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자, 이렇게 됐거든. 자, 분사구문이 그냥 ing가 아니라 having pp 이렇게 쓰였어. having sought 이렇게 쓰인 거죠. 그럼 어떨 때 having pp를 쓰느냐? 얘를 우리는 분사구문의 완료형이라고 하는데 어떨 때 쓰느냐? 본동사보다. 그러니까 이 본동사보다 시제가 앞설 때, 얘 시제보다 더 과거일 때 우리는 ing가 아니라 having pp를 써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이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얘 하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단어 하나 살펴보면 sought는 뭐의 과거형이니? 뭐의 과거분사형이니? seek이죠. seek to 하면 뭐 try to 같은 의미로 파악해주면 돼.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됐어? 오케이. 그럼 봐보자.
having long sought to understand the emergence of expertise. expertise 하면 전문 지식이죠. emergence 하면 출현이 되는 거고, 그치? 출현, 뭐 발생. 자, 그러면 전문 지식이 등장하는 것, 전문 지식의 출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해왔어. 누가? 많은 연구원들이. 자, 근데 어떤 전문 지식이냐? artistic and otherwise. 예술적이거나 또는 그 외에, 그 밖에 다른 것의 전문 지식의 등장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어. 오랫동안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왔어. 그리고 많은 연구원들은 주장을 했어. 그렇게 오랫동안 이해하려고 노력해온 후에 주장을 한 거죠. Exceptional achievement, 그러한 놀라운 성취들은 may simply come down to hard work. come down to 하면 뭐뭐로 귀결되다 라는 의미거든. 요약되다. 자, 그럼 그 예술적이거나 그런 다른 그 밖에 다른 분야의 전문 지식에 있어서 놀라운 그러한 성취는 뭐로 귀결된다고 주장한 거야? hard work, 노력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겠니?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오랫동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연구원들이 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냐면 예술적 혹은 그 밖에 다른 분야의 전문 지식의 등장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자,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한 결과 그 연구원들은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러한 전문 지식의 놀라운 성취는 우연이 아니라 뭐로 귀결될 수 있다고? 노력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노력이 중요하다 이거야.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죠. 전문 지식에 있어서. 되니? 자, 그 다음에 304번 가보겠습니다. 자, over millions of years, the ecosystem has developed amazing insensitivity to violent natural occurrence.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두 번째 유형. 문장이 먼저 나오고 분사구문이 뒤따르는 걸 한번 이제 예시를 보겠다라는 거야. 이때 컴마는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수백만 년에 걸쳐서 the ecosystem, 생태계는 발전시켜 왔어. 뭐를 발전시켜 왔냐면 놀라운 insensitivity. sensitivity가 민감성이니까 둔감함이 되겠죠. 아주 놀라운 둔감함을 이제 발전시켜 왔다. 뭐에 대한 둔감함? To violent natural occurrence. 아주 폭력적이고 과격한 그러한 자연 현상에 대해서 둔감한, 아주 놀라울 정도로의 둔감함을 발전시켜 왔다. 그게 뭔 말이야? 그 폭력적인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뭐 토네이도, 태풍 이런 게 될 수 있겠지. 홍수. 이런 거에 대해서 둔감성을 키워왔다라는 것은 그러한 큰 자연재해가 있어 와도 살아남았다라는 거지. 거기에 민감히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니? 다시 봐봐. 자, 수백만 년에 걸쳐서 생태계는 아주 놀라운 둔감성을 키워왔다. 뭐에 대한 둔감성? 폭력적인 과격한 자연현상에 대한 둔감성을. 그리고 surviving even such drastic events, 아주 극적인 그러한 사건들로부터 살아남았다. 뭐가 살아남은 거야? 주어가 누구니? 에코시스템이겠죠. 생태계는 살아남았어. 아주 극적인 그러한 사건들로부터. 뭐와 같은 극적인 사건? The impact of the Yucatan meteorite. meteorite 하면 운석이거든. 그래서 유카탄 운석의 그러한 충돌과 같은 극적인 사건에서도 살아남았다. 근데 그 유카탄 운석이 뭐냐? 그것은 kill tens of thousands of species. 수만여 종의 종들을 죽인 그러한 주범인 운석인 거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만 종을 죽여버린, 몰살시켜버린 유카탄 운석으로부터도 살아남았어. 그 말은 즉 자연현상에, 그런 바이올런트한 자연현상에 민감하다라는 거죠. 자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 생태계가. 이해되셨죠? 자, meteorite 하면 운석이라는 뜻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여기 search의 네모, as의 네모. 자, search A as B는 자 우리가 더 흔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지? B와 같은 A야. 그래서 요카탄 운석의 충돌과 같은 아주 극적인 사건.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네. 됐지? 자, 그 다음에 30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5번. 자, 마찬가지로 구조부터 봐보면 자, 주어, 동사, 그리고 분사 구문이 이어지는 거네요. 됐니? 자, globalization, 세계화는 has touched the lives of everyone on the planet.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쳐왔어. 그리고 altering, 변화시켜버렸어. 바꿔버렸어. Not just, but. A뿐만 아니라 B를 변화시켜줬다. 그럼 뭐뿐만 아니라 뭐를? 그러한 국제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아예 바꿔버렸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세계화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일상생활. 306번 가볼게요. 자, 구조부터 봐보면 자, the only volunteers devoted themselves 이게 주어 동사가 될 거고요. 컴마하고 지금 분사 구문이 이어지고 있네요. 주어는 동사했다. 그리고 동사했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된다고. 그럼 초기 자원봉사자들은 devote themselves to 자, 빨리 써주세요. 자, devote oneself to, dedicate oneself to, commit oneself to, apply oneself to. 이렇게 하면 다 어디에? 헌신, 몰두, 전념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초기 자원봉사자들은 전념해왔다. 몰두해, 헌신해왔다. hours of, 수시간의 그러한 페이를 받지 않는, 돈을 받지 않는 일에 전념해왔다. for the poor and helpless. 이제 가난한 사람과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never mind. 전혀 꺼려하지 않았어. 뭘 꺼려하지 않았냐면, 자, few는 우리가 부정으로 빨리 캐치해야죠. 거의 없는 이니까. 자, 그리고 뭘 꺼려하지 않았냐면, 대부분 진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어. What they were doing for society. 그들이 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의 진가를 거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어. 이게 뭔 말이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 일에 헌신했다라는 거죠. 초기 자원봉사자들은. 빠르게 다시 봐볼까요? 자, 초기 자원봉사자들은 devoted themselves to 헌신해 왔습니다. 수시간 동안에 그런 돈을 받지 않는 일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절대로 개의치 않았어. 꺼려하지 않았어. 뭘 꺼려하지 않았냐면 그들이 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부분 진가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걸 꺼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7번. 자, 307번도 구조를 먼저 봐보니까 자, 여기 주어, 동사, 컴마, 지금 분사 구문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그럼 주어는 동사했다. 그리고 뭐뭐 했다. 그럼 오직 진정한 연기만이 can completely absorb an audience. absorb함이 흡수하다라는 의미죠. 기본적인 의미로 흡수하다라는 의미야. 그러면 뭐 빠져들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치? 사로잡다. 자, 그럼 오직 진정한 연기만이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관객들을. 그리고 making it not only understand but participate. 여기서 일단 이 시 가리키는 게 누구냐? audience가 될 거야. 그러면 관객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어디에? In all that is transpiring on the stage. 자, transpire는 이제 happen의 의미야, happen. 자, 그러면 무대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뭔 말이냐면 아주 멋진 연기를 봤을 때 자, 그 무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감정적으로 몰입하고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enriching the audience, 아주 풍부하게 해줍니다. 관객들을 뭐로? 내적인 경험들로. 어떤 경험이야? That will not be erased by time. 시간이 흐르면서 will not be erased. 지워지지 않을 그러한 내적 경험들로 풍부하게 채워줍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08번 마지막으로 분사구문 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유형이냐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컴마를 찍고 가운데 분사구문이 왔어. 이것도 어떻게 이해하자고? 주어는 뭐뭐 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뭐뭐 했다. 그럼 역사가들은 assigning events in the chronicle different functioning as narrative elements. 자, assign 하면 할당하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면 자, 구조부터 봐보면 이제 chronicle이 연대기라는 뜻이거든. 시간 순서대로 적은 그러한 사건들을 연대기 속에 있는 그러한 사건들의 다른 기능을 할당해. as narrative element, 그러한 이야기적 요소로서 다른 기능들을 할당하는 거야. 그게 뭔 말이냐? 역사가들이 하는 일이 자,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역사가들은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건에 이야기적 요소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거야. 아,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적 요소로서의 기능을 부여한다. 그리고 arrange the event, 그러한 사건들을 배열하는 거죠. In the form of a story, 이야기 형태로 배열하는 거야. 뭐가 있는? 이제 식별 가능한, discern 자체가 식별하다거든. 식별 가능한 처음, 중간, 끝, 뭐 서론, 본론, 결론. 자, 이런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 형태로 사건들을 배열한다. 이해됐죠? 자, 역사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이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분사구문의 기본적인 형태와 역할들을 살펴봤으니까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장 단락 안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관한 문장을 고르시오 라는 문장은 자, 첫 번째 문장 또는 넘버링 1번까지 읽고 주제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했죠. 주제라는 것은 소재,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한 설명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주제문이어서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지 아닌지 한번 가보자. 자, for a building to be beautiful, 건물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there must be, 자, must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주제 볼 수 있겠죠. 이게 토픽 센텐스였나 보네요. 그럼 건물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there must be, 있어야 합니다. 뭐가? agreement, 조화,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건물의 부분 사이에. 건물의 부분 뭐 지붕, 창문, 문, 벽 이런 것들의 그런 조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잖아. 뭐 질감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치? 주제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1번. Buildings are choir rather than soloist. 자, rather than 하면 뭐뭐라기보다니죠. 그럼 건물들은 솔로이스트, 독주자라기보단 합창단이다. 부분들의 조합이니까 맞는 말이죠. 자, 건물들은 합창단이다. ing, 그리고 소유하고 있어, 가지고 있어 아주 다양한 속성을. 오케이? 뭐가? 건물들은 다양한 속성들을 소유하고 있어. 문장 끊어볼까? From which, 그러한 속성으로부터 arise, 생겨납니다. 기회가, 도치가 된 겁니다.
뭐 어떤 기회가 생겨났냐면 아름다운 그러한 협파음과 뿐만 아니라 dissension, 어떠한 불협화음, discord도 불협화음, 뭐 불협화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협화음의 기회가 생겨납니다. 자, 글이 좀 추상적이라서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죠? 자, 다시 한번 봐봐. 건물들은 솔로이스트 혼자 하는 독주가라기보단 여럿이서 조화롭게 하는 합창단이야. 그리고 건물들은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from which, 그 속성으로부터 생겨나 이러이러한 것을 위한 기회들이. 근데 뭐를 위한 기회냐? 그러한 불협화음뿐만 아니라 아름다움, 그러한 협화음을 위한 기회가 생겨난다. 이렇게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해됐니? 자, 2번 가볼게요. 자, while이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왔을 때는 대부분 although의 의미입니다. 자, 비록 certain buildings, 어떤 빌딩들은 appear to have agreed on their aesthetic mission. 자, 그들의 미적인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동의한 것처럼 보여. 그리고 persuading, 그 특정한 건물들은 설득해. 그들의 많은 요소들이 to pull together, 협력하여서 to make a logical contribution to the whole, 전체에 논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해. 즉, 조화롭다라는 거죠. 예르니 다시. 자, 특정한 어떠한 빌딩들은 그들의 미적 사명에 대해서 동의한 것처럼 보여. 그리고 그 건물들의 많은 요소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논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해. 반면에 비록 그렇지만 others, 다른 건물들은 seem more conflicted about their intention, 그들의 의도, 목적에 대해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 Their feature, 그 다른 건물들의 특징들은 pushing, 서로 밀쳐버리죠. In contrary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자, 그러니까 이 2번 문장 어떤 말이야? 어떤 건물들은 조화로워 보이고 또 다른 건물들은 조화로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야. 하지만 이런 우리는 추상적인 그러한 소재와 추상적으로 쓰인 글에 익숙해져야 돼.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빨리 캐치해야 돼. 이 주제가 뭐였니? 건물이 아름다우려면 조화로워야 된다. 다 조화에 대한 얘기잖아.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됐니? 자, 그럼 3번 가볼까요? 자, in suburban neighborhoods, 교외 지역, 그러한 교외 지역에서는 it is common, 흔하다. 뭐가 흔하냐면 거주자들이 to establish rules, 규칙을 세우는 게 흔해. 뭐를 위한 규칙? For the external appearance of homes and gardens. 그들의 집과 정원들의 그러한 외적인 외관을 위한 규칙을 세우는 게 흔하다. So that, 그래서 a unified aesthetic, 통일된 미가 may be maintained, 유지되어진다. 그럴싸하지만 우리는 조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통일성이 아니라. 그치? 조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번은 통일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죠. 이해되죠? 지금 다 집집마다 모양이 똑같게 일관성 있게 만들자라는 게 주제가 아니었어. 조화롭게 어울려져야 된다. 그래야 아름답다. 이게 주제였잖아. 3번이 답인 이유 알겠니? 자, 4번 가볼까? 그렇다면 3번을 제외하면 여기서 they는 누가 되겠니? 아까 other building이 되겠죠? 자, 다른 건물들은 may disagree about their size. 그들의 그런 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 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with 분사구문입니다. 자, with A, B 이렇게 하면 자, 이거 나중에 배울 거야. A가 B 한 채로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 자, 그러면 다른 건물들은 그들의 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뭐 한 채로? 창문과 지붕과 문들이 서로 충돌한 채로.
뭐를 두고 충돌해? 그런 우선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야, 창문이 중요하지. 창문이 커야 돼. 아니야, 지붕이 간지가 나야지. 아니야, 뭔 말이야. 우리 현관문이 거대해야지. 이렇게 크기를 두고 서로 우선권의 문제를 두고 충돌한다라는 거야. 조화로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니? 자, 5번 가볼게요. 자, we could say that.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Nothing in architecture. 자, 건축에 있어서 그 무엇도 is ever ugly. 추하지 않다고. In itself. 그 자체로. 자, 건축에 있어서 그 자체로 추한 것은 없어. 그럼 추함이란 comes from. 나온다. 뭐로부터 나오냐? 자, 우리가 이제까지 읽었던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뭐로부터 나오는 거야? 조화롭지 않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함이라는 것은 나옵니다.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being in the wrong place, 잘못된 곳에 위치해 있거나 or of the wrong size, 잘못된 크기거나 조화롭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부터 추함이 나와. 반면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is the child, 아이다, 즉 산물이다. 뭐의 산물? coherent relationship between parts, 부분 사이에 그러한 일관성 있는 관계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산물이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 건물은 부분이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됐겠죠. 내용 파악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 위주로 봤었지만 우리가 군데군데 분사구문 표현이 많이 나왔거든. 복습할 때 반드시 어떻게 분사구문이 쓰였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두세요. 자, 우리 시험 볼 때 독해 부분 너네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 이 독해 부분에서도 조금 어렵게 시험 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6-1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는 수동분사 구문 편입니다. 자, 수동분사 구문에 대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 수동분사 구문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래서 being이랑 having be는 생략할 수가 있어. 결국 뭐만 남아? 과거 분사만 남았을 때 이 주절에 있는 주어와의 관계가 수동 관계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주어는 뭐뭐 되었다. 그리고 그래서 주어는 동사했다. 이렇게 빨리 이해해주면 되겠죠. 되니 having been pp는 참고로 수동이면서 시제가 앞설 때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315번. 자, refer to as the flying chairs. 자, 과거 분사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새로운 주어, 동사 이렇게 내어졌네. 그럼 refer이란 단어가 뭐냐? 빨리 필기해보자. 자, refer to A as B가 A를 B라고 일컫다, 즉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뜻이야. 얘가 수동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A는 B라고 불려진다. 되니? 그러면 refer to as the flying chair, 날아다니는 의자라고 불려진 최초의 엘리베이터는 was intended, 의도되었다. 뭐 하도록? To transport the king, 왕을 편안하게 이동시키기로 의도되었다.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floor, 1층과 2층 사이를 of his palace, 그의 궁전에. 그러니까 궁전 안에 있는 1층과 2층을 편안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의도되었던, 고안되었던 것이 바로 엘리베이터고, 그게 그때는 the flying chair라고 불려졌었던 거고. 이해됐죠? 자, 316번 가볼게요. 자, 316번도 봐보니까 regarded, pp로 시작한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됐네요. 그치? 그러면 주어는 regard 되었고 또한 뭐뭐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라고 해. 그럼 regarded by Hitler as a cold threat to German culture. 자, regard라는 단어를 알아야겠네요. 자, regard A as B가 뭐야? A를 B로 여기다죠. 그럼 이게 수동태로 쓰면 A, B,
regarded as B 이렇게 될 거고 A는 B로 여겨진다. 이게 분사구문으로 된 거야. 그럼 히틀러에 의해서 소위 이를테면 독일 게르만 문화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누가? 수백 명의 유명한 예술가들이. 그리고 그 예술가들은 누구를 포함한 예술가들이야? 마크 샤갈과 폴 클리를 포함한 그러한 유명한 예술가들은 were publicly named 아주 공공연하게 명명되었습니다. enemies of the state 국가의 적이라고. 이해됐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히틀러에 의해서 이를테면 게르만 문화에 대한 독일 문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여겨진 수백 명의 유명한 예술가들은 공공연하게 불려졌습니다. 국가의 적이라고. 이해됐죠? 어렵지 않지? 자, 317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모양을 봐보면 sentenced, 과거 분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주어 동사가 됐네요. 그럼 sentence라는 단어는 뭐냐? sentence라는 단어는 자, 명사로 쓰이면 이게 문장이잖아. 근데 동사로 쓰이면 선고하다라는 의미야. 선고하는 게 뭐야? 판사가 이제 재판에서 그 판결문을 읽는 거를 선고한다고 하죠. 그치? 자, 그럼 sentenced to a long prison term. 자, 아주 긴 그러한 형기를 선고받았어. 누가? 간디가. 그리고 간디는 was only set free. 자유롭게 되었다. 즉 풀려났다. 언제? When he fell ill. 그가 아프게 되었을 때. With a serious medical condition.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병이 들게 됐을 때야 비로소 풀려났다. 됐니? 뭐 무기징역, 징역 30년 이렇게 선고받은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318번 가볼게요. 318번도 now라는 부사가 있을 뿐 과거 분사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컴마 주어 동사. 그러면 에밀리 디킨스는 여겨졌고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죠. Now consider the major poet of 19th century. 자, 지금 현재 19세기의 주요 시인으로 여겨지는 에밀리 디킨스는 was unknown,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to the literary world, 문학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during her lifetime,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죽은 후에서야 비로소 알려지게 됐다라는 거죠. 살아있었을 때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됐죠? literary, 문학의라는 표현 우리 정리 많이 했었죠? 자, 319번 가보겠습니다. 자, 319번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discovered mere 150 years ago and manufactured commercially just half that long. 여기까지가 분사구문 aluminum. 이렇게 주어 동사 이어진 거네. 자, 그러면 aluminum, 즉 우리가 말하는 알루미늄은 발견되었어. 단지 150 years ago, 150년 전에. 그리고 상업적으로 생산되었어. just half that long. 그 길이의 절반이니까 한 75년 정도 되겠죠. 75년 전에서야 상업적으로 생산이 된 알루미늄은 오늘날 순위를 차지합니다. 오직 아이언과 스틸 뒤에서, 즉 3위라는 거죠. 뭐 중에서? Among metals serving humankind.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금속들 중에서 철과 강철 바로 뒤에 순위를 이제 차지합니다. 즉 3등이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320번 가보겠습니다. 과거 분사 블라블라블라블라 컴마 주어 동사 이렇게 이루어졌어. exaggerate는 이제 과장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exaggerated by people throughout history. 역사 내내 사람들에 의해서 과장되어져 온 the very real genetic difference. 유전적인 차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between race or gender. 인종이나 성별 사이의 유전적인 차이는 are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습니다. When they are compared, 그 차이점들이 비교되어졌을 때, 뭐랑 비교되어졌을 때?
with the similarities in our mind. 우리 정신, 우리 마음의 유사성과 비교했을 때는 그러한 차이점, 인종 간의 차이, 성별 간의 차이점은 아주 사소한 거다. 되니? 자, 비록 그러니까 역사 내내 그러한 인종과 성별 사이의 차이점이 과장되었기는 하지만 유사성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주 사소한 문제다. 이해됐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1번입니다. 자, 우리 세 문장 더하고 독해하고 마칠게요. 자, 321번 가보면 Every society needs hearers. 자, 모든 사회는 필요해 영웅을. 그리고 every society, 모든 사회는 가지고 있어 그들을, 즉 영웅을 가지고 있어. Some heroes, 어떤 영웅들은 shine, 빛이 나 in the face of great adversity. 자, in the face of 하면 뭐뭐를 직면하여 라는 뜻이죠. 또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adversity는 역경이야. 자, 그럼 다시 어떤 영웅들은 빛이 납니다. 아주 엄청난 역경에 직면하여서 컴마 다음에 ing네 그리고 놀라운 그러한 행위들을 수행합니다. in difficult situation, 어려운 상황에서. 되니 반면에 다른 영웅들은 do their work, 그들의 일을 조용히 합니다. unnoticed by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에게 주목받지 않는 채로. 하지만 making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내. in the lives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의 삶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두 가지 영웅을 대조하고 있어. 그치? 어떤 영웅들은 고난 가운데 빛이 나고 놀라운 업적을 수행을 하지만 다른 영웅들은 조용히 그들의 일을 감수하는 거죠. 그리고 주목받지 않는 거야. 우리들 대부분에게. 하지만 아주 우리 다른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고. 자, 분사 구문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병렬 구조로. 그러니까 수동 분사 구문과 능동 분사 구문이 이렇게 병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자, 322번 가볼게요. 자, teens 해놓고 컴마야. 분사 구문이 어떻게 된 거니?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삽입이 된 거죠. 그럼 10대들은 이거 되었고 그리고 이거 했습니다. 그럼 10대들은 길려졌어. 양육되어졌어. 뭐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그러한 인터넷과 팽창하는, 확장하는 그러한 핸드폰 기능들과 함께 길려진 10대들은 have much access, 더 많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 The world, 세상, 우리 주변 세상에 더 큰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10대들은 인터넷과 셀폰, 핸드폰 그러한 기능들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요즘 아재와 젊은 사람을 좀 이제 또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 자기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아재래. 근데 그걸 또 유튜브에 검색하면 조금 신세대 취급받는다고 하더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더 많이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과 핸드폰과 함께 성장이 되어서. 됐죠? 자, 그러면 223번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자, 파타고니아의 아주 멋진 파란 색깔 빙하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지금 분사 구문이 삽입된 거네요. 자, 그럼 파타고니아의 그런 멋진 파란 색깔 빙하는 registered, 등록한 게 아니라 등록되었어. as a World Natural Heritage, 세계 자연유산으로 1981년에 등록되었어. 하지만 are rapidly, 아주 빠르게 녹고 있죠. 뭐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내용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독해 글을 하나 보고 이번 수업 마칠게요. 자,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빈칸 문장부터 우리가 보죠. 자, 빈칸 문장이 여기서 시작하는데요. 자, 과거 분사로 이렇게 시작됐어. 이렇게 됐네. 자, 그럼 deprive라는 단어가 뭐냐?
자, deprive A of B가 A에게서 B를 빼앗다라는 뜻이야. 이게 수동태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가? A, B, deprived of B. 그럼 A는 B를 빼앗기다가 되겠죠. 이게 분사구문으로 된 거야. 이 주어는 지금 뭐야? The body cells. 체내 세포죠. 자, 체내 세포가 산소를 빼앗기면 malfunction, 오작동을 일으키고 죽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deprived of 빈칸, 빈칸을 빼앗기면 이번에 여기 주어는 누구야? 얘죠. 어떠한 조직의 개인과 부서들은 cannot work properly, 적절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비유하는 것 같죠? 그치? 자, 우리 몸에 있어서 체내의 세포는 산소를 빼앗기면 죽어버려. 그러면 어떠한 조직의 개인과 부서들은 뭐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가? 이걸 찾는 거야. 즉 산소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거야. 알겠죠? 자, 나머지 문장을 통해서 추론근거 찾아볼게요. 자, to avoid malfunction and massive failure in the organization.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 하기 위해서네요. 자, 그럼 그런 오작동과 엄청난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제가 나오겠네요. It is vital to keep communication open.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게 이 빈칸에 들어가야죠. 의사소통을 열린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이게 답이야.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겠니?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으니까 뭔가 정보를 준다라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답은 4번. 나머지는 말이 안 되죠. 이해되니? 답 4번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빼앗겼을 때 그 조직의 개인들은 적절하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문장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집중력을 잊지 마시고. 자, 훌륭하고 열린 의사소통. 어떤 조직 내의 그러한 의사소통은 is like a strong and healthy circulatory system. circulatory system이 이제 순환계야. 자, 그럼 이게 첫 문장 자체에서 우리는 주제문, 비유를 통한 요지를 제시하고 있어. 자,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원관념이고 우리 체내의 순환계가 보조관념이잖아. 그래서 A는 B와 같다라고 했을 때 지금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항상 비유를 할 때 원관념이 중요하죠. 하고 싶은 말이 원관념이야. 조직에 있어서의 그러한 열린 훌륭한 의사소통은 순환, 건강하고 강한 순환계와 같다. 즉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just as A, B, 마치 A인 것처럼 B하다. 마찬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네. 하고 싶은 말은 B에 있는 거고. 자, 그럼 just as inside the living body, 살아있는 몸 안에서 심장과 폐와 그리고 혈류가 끊임없이 일을 하여서 산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모든 세포에 이런 순환계처럼 의사소통 시스템, 조직 내의 의사소통 시스템은 제공해 줍니다. 그 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 즉 직원들에게 뭐를 제공해 주냐면 가장 귀중한 것, 즉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심장과 폐와 혈류들이 끊임없이 일을 해서 산소를 세포에게 제공해 주듯이 의사소통 시스템은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야. 산소에 해당하는 게 정보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2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우리가 나머지 분사구문 표현들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